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전채린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채린 캐스터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마감 동향 한번 살펴주시죠. 네, 지난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입니다. 오늘도 역시 시장이 주목한 키워드로는 미국 내 코로나19 재유행 그리고 대선 상황이 되겠는데요. 관련 소식 주시하며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다우지수는 이거래일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 선물 거래에서부터 500포인트가량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94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6,519에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어제 유일하게 상승해줬는데 오늘은 3.7% 하락했습니다. 11,000선에 매우 근접해진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도 오늘 3.5% 빠졌습니다. 3,271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키워드로 먼저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에 가까워지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미국 내 팬데믹 추이를 조사하는 프로젝트인 COVID Tracking Project의 데이터에 따르면 입원율의 경우 36개 주에서 5%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 주에서는 락다운 조치를 다시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리노이주의 경우 시카고가 식당의 실내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CNBC의 짐 크레이머는 이 시카고와 비슷한 레벨의 락다운 조치가 더 많은 지역에 취해질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럽의 상황은 더 나쁘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이동 제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조만간 봉쇄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선 상황 관련해서는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대선 후보자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보니 불분명한 대선 결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대선 전 부양책 협상 타결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라 시장의 불안을 더한 모습이고요. 그런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마저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했다고 전해드렸죠. 그런데도 주가는 오늘 하락했습니다. 5% 떨어졌고요. 팬데믹 사태 악화로 인해 여행 관련주들도 역시 약세를 이었는데 델타항공 3%, 로열 캐리비언 7% 넘게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보잉의 실적도 전해졌죠. 매출과 순손실 규모가 모두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CNBC를 통해 이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삭감시킬 거란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잉 오늘 장에서 4.5%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또 한 번 크게 급락한 오늘장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시죠. 상품 선물 시장도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가 큰 폭의 급락을 기록했는데요. 국제 유가는 독일과 프랑스가 전국적인 락다운에 들어간다고 밝힌 데다가 에너지정보청에서 발표하는 주간 원유 재고가 지난 밤 사이에 주간 원유 재고가 432만 배럴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WTI 가격은 3주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5.6% 하락해서 37.35달러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금 가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 역시 1.8% 정도 하락했습니다. 안전자산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락다운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양책이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금도 소용없다. 지금은 달러를 들고 있어야지 내가 현금을 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요.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반대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금값의 경우에는 1.8% 정도 내리면서 1,877.3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부양책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사실상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미국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의 어떤 그 일정을 살펴봤을 때 12월 하순이나 아니면 12월 초 정도나 돼야지 이제 부양책 합의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4거래일 연속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고요. 지난밤 사이는 0.779%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가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지난 밤 사이 0.5% 꽤 크게 올랐습니다. 93.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장혜진 앵커. 네, 올 초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이 전 세계 국가들이 다행히 각국 정부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부양책을 내놨고 사람들은 이 도움으로 그나마 좀 다행히 버텨줬습니다. 미국에서도 정부 부양책, 파산 유예 등으로 개인 파산이 올해 다수 보류됐었는데 이 부양책 종료 시기는 임박해오고 있는 가운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불확실해진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잠시나마 잠잠했던 개인 파산 신청이 향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올해는 부양책 등의 힘을 받아서 개인 파산 신청이 56만 건으로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내년에는 이 미뤄졌던 파산 신청이 쏟아져 나오면서 100만 건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들은 개인 파산 신청은 유동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나눠진다면서 오직 이 새로운 경기 부양책만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도 점차 쌓이고 있는데요.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추가 경기 부양책이 없다면 연말까지 이 수치는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7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1280만 명의 미국인이 평균 5400달러 정도의 집세를 연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역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세게 나타나면서 이 독일과 프랑스가 락다운에 돌입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독일은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 달 일정의 락다운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지난 밤 사이에 닥스 지수가 4% 넘게 급락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 주지사들과의 화상 면담을 통해서 결국은 부분적인 락다운에 돌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기간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거의 한 달에 육박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술집이라든지 레스토랑, 극장과 스포츠 경기장 이런 곳들을 폐쇄하기로 했는데 다만 학교나 회사, 가게, 상점 이런 곳들은 부분적으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지키는 조건 하에서 계속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부분적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죠. 자, 프랑스도 조금 전에 한 2시간 전쯤에 속보로 전해졌는데 새로운 락다운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의 일정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1차 락다운과는 다르게 2차 락다운에서는 기업 활동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1차 락다운 당시에는 얼마나 경제적인 충격이 컸는지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미국도 일부 주에서 소규모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시카고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실내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나 아니면 바에서의 술집에서의 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전면 조치는 아닙니다. 전 면적의 25% 이하 혹은 25명까지 입장을 제한하기로 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그 락다운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하방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지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죠. 테슬라는 최근에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공개를 하고 이외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자율주행 흐름에 따라서 하나둘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소비자 매체 이 컨슈머 리포트에서는 주행 관련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GM의 반자율주행 운전 보조 시스템인 이 슈퍼 크루즈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인 오토파일럿을 크게 앞질렀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distance second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말은 1위와 2위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매체에서는 총 17개의 시스템을 테스팅을 했고 GM의 캐딜락 시티 6 세단에 탑재된 슈퍼크루즈 기능이 100점 만점 중에 69점을, 이 테슬라 모델 Y가 57점을 기록했다고 해서 점수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굉장히 부각시켰습니다. 그 위 순위로는 주행 보조 수행 능력이나 편의성 또는 안전성, 운전자 모니터링 등을 바탕으로 나온 결과라고 하고요. 또 이번에 주목해 볼 만했던 것은 제너럴 모터스 측의 이 슈퍼크루즈가 미국과 캐나다 내 지정된 고속도로에서 약 20만 마일 이상을 핸즈프리, 즉 손을 쓰지 않은 채 주행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GM의 슈퍼크루즈가 1위를 기록한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앞으로 더욱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송업체 UPS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밤 사이 주가는 8% 넘게 급락했습니다. UPS와 같은 배송업체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자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인식되던 그런 기업 가운데 하나였는데 주가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했던 것은 약간 의외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일일 배송량이 13.8%나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15.9% 늘었고요. EPS 주당 순이익도 2.24달러를 기록해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나 크게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실적이 확인됐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했다는 점도 확인이 됐는데 UPS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마진율이 크게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 내 마진율이 8.8%나 크게 하락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빠르게 배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배송 속도를 높였고 배송 속도를 높인 것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배송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UPS의 주가는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